미국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4개 혐의로 형사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검사장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누구도 돈이나 권력으로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트로플러스 헬스가 지난 1일부터 메디케이드 갱신이 시작됐다며 재등록 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전철에서 무리를 지은 도둑들이 칼로 남성과 여성 승객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34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2시 15분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 자신에게 적용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 인정신문에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성추행 입막음을 위해 기업 회계 장부 등을 조작한 1급 문서 조작 혐의, 금품 전달, 돈 세탁 등 모두 34건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3만 달러 전달을 폭로한 마이클 코엔 변호사는 변호사 A로, 성관계 상대인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는 여성 E로 표기했습니다. 특히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외에 플레이보이 모델인 캐런 맥도갈과도 불륜 관계였음이 드러났으며 각 혐의당 최대 4년 실형이 가능해 유죄라면 최대 136년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은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인적 사항에 대해 묻는 재판부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고 혐의에 대해 not guilty라고 말한 것을 빼고는 줄곧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재판 전 회의를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며 검찰은 내년 1월 말 재판을 시작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트럼프 측은 내년 봄 이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정신문 직후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은 기자회견을 자청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누구도 돈이나 권력으로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기간 중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범죄를 저질렀다. 또 이를 감추기 위해서 기업의 회계장부 등을 반복적으로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돈 의혹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3건이라며 이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2016년 대선 직전 13만 달러, 또 불륜 관계였던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15만 달러, 혼외자 존재를 주장한 트럼프 월드타워 도어맨에게 3만 달러 등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인 내셔널 인콰이어러 최고 경영자 데이빗 패커는 돈을 주고 혼외자 스토리 독점권을 얻은 뒤 이를 보도하지 않았으며 이는 캐치앤킬 수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기업 회계장부 위조는 경범죄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서 트럼프의 불리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숨기려는 의도로 비롯됐으므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기소에 대해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저지른 유일한 범죄는 우리나라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용감하게 나라를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맨해튼 지방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기소한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을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대배심 내용을 사전 유출한 범죄자라고 주장했고, 후안 머천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혐오 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 연방검찰로부터 2020년 대선 때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내년 대선 개입 의도의 정치적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투표로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 사법권을 이용하려는 것이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의 모습이다. 미국은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미국 전직 대통령 형사 기소로 미국 정치권이 정확히 두 개로 쪼개지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정신문 뒤 공화당은 2024년 민주당 대선 승리를 노린 좌파 검사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정당한 사법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공화당 출신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서열 3위인 엘리즈 스테파닉 전당대회 의장도 급진적 지방검사의 위험하고 불법적 고행 행동으로 부패한 극좌 민주당원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찢어버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대표는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과 법에 근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 미국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위협할 수 있는 직위는 없다며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의원도 전직 대통령이 형사적 혐의로 인정신문을 받는 미국 역사의 침울한 순간을 맞이했다. 검사는 권력자라도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사법권 행사를 지지했습니다. 뉴요커들에게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메트로플러스 헬스가 지난 1일부터 메디케이드 갱신이 시작됐다며 재등록 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송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트로플러스 헬스 다비다 가르시아 고객 담당 시니어 디렉터와 루날리오 아시안 마케팅 시니어 매니저는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뉴욕주 내 메디케이드, 에센셜 플랜, 차일드 헬스 플러스 등에 가입된 가입자들은 지난 1일부터 재등록 기간이 시작이 됐다며 이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리오 매니저는 뉴욕주 내 780만여 명이 메디케이드, 110만여 명이 뉴욕주 에센셜 플랜에 가입돼 있다며 이들은 모두 재등록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 New York State, we have about 10 to 14% Asian population, but the Medicaid and essential plan holder, Asian holder, the percentage is much higher than this 10 to 14%. So, and also more vulnerable population like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they are even more likely to miss this recertification deadlines so that it will miss out their critical health care coverage. 가르시아 디렉터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행된 건강보험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 지원으로 제공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갱신에 대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이 언제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재등록 마감일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so,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from MetroPlus's standpoint is to outreach. What we're doing internally as far as our campaigns is we will be doing actual phone outreaches to our membership.
We're also going to be sending out text messages, emails, just to advise members when is their time to recertify. And we are sending an overall member engagement letter that's going to be going to the entire population to advise them that recertification is coming back. 모든 건강보험회사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케이스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메트로플러스 헬스는 자사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도움을 제공한다며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 예약을 권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전철에서 무리를 지은 도둑들이 칼로 남성과 여성 승객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들은 이틀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39세 남성과 40대 여성은 일요일 오후 8시쯤 1번 전철 34가 펜스테이션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6명의 무리를 지은 도둑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무리는 남성의 신발과 핸드폰 그리고 지갑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엌칼과 잭나이프로 승객들을 위협하고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29세와 21세, 16세, 15세 남성 4명과 15세, 14세 여성은 강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 판매 허가가 급증, 퀸즈에만 17개가 승인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28일 마리화나 소매 면허 승인 임시금지 명령을 해제하자 뉴욕주가 지난 3일 뉴욕시 52개 등을 포함해 주 전역의 99개 소매점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맨해튼은 20개, 퀸즈가 17개, 브롱스 9개, 브루클린 3개, 스테튼 아일랜드 3개 등 무려 52개에 달하며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에도 모두 24개소가 면허를 획득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위원회는 소매 면허를 150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현재의 2배인 300개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 일부 주민은 지난해 면허 발급에 공정성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면허 발급 금지 가처분 명령이 내리면서 뉴욕시 브루클린과 뉴욕 중부, 허드슨 중부, 뉴욕 서부 지역의 면허 발급이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본안 심리를 통해 면허 발급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면허 발급 금지 명령을 해제한 것입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서 킹달러 시대가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외환 전문가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수년간 강세를 보여온 달러화가 올해는 다시 수세적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2월에 반등세를 보였던 달러화 가치가 3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등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낳고 있고 올해 내내 이 같은 가능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달러 이하로 하락했던 유로화 가치가 다시 상승, 올해는 유로화가 1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유로화 강세 현상이 점쳐진다고 내봤습니다. 유로화는 올해 이미 2.5% 정도 가치가 올랐으며 앞으로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유로당 1.09달러에서 움직이다가 그 뒤 1년간은 1.12달러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월가의 제왕으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어제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현재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위기는 일단 지나가더라도 향후 몇 년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43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서한에서 경기 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겠지만 현재 위기가 언제 끝날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이 금융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은행과 대출기관이 보수적 태도를 보이면서 대출을 줄임에 따라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예금 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예금 비중이 높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노출돼 있으며 만기 보유 채권 등의 추가 손실 가능성 등 현재 위기는 비교적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다음 날인 27일 미국 국빈 방문 때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사위 레리 오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의 비서실장이 어제 테네시주 녹스빌의 한 빌딩에서 부패 혐의를 받고 도피 중 FBI와 총격전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의장의 회동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하원 의원 17명이 배석, 중국에 대한 초당적인 견제를 과시했습니다. 지난 1일인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을 넘긴 뉴욕 주정부와 뉴욕 주의회가 협상기간 마감일을 10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고 강도 높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켈런 커리 전 JP모건 부회장이 가짜 이력 의혹이 드러난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의원을 퇴출시키겠다며 내년 실시되는 공화당 예비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3대 도시에 속하는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 교사노조의 로비스트 출신인 민주당 흑인 후보 브랜든 존슨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존슨앤존스 베이비 파우더 발암 논란과 관련 제조물 책임에 따른 배상금으로 약 89억 달러를 납부하겠다며 법원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은행권 유동성 위기 속에 어제 금값이 전날보다 온스당 1.93% 오른 2022.2달러에 거래돼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30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25분입니다. 시민참여센터에서 2023년 풀뿌리 인턴십을 모집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시민참여센터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인사회에 대한 전반적 이해, 현 미국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세미나, 지역 정치인과의 면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6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되며 공공정책 및 정치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9학년 이상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시민참여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4월 28일까지 지원하세요. 4월 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